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탈시설 찬반 논란은 의미가 없다. 그거는 문제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행복, 그리고 중요한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시설과 국가 사회가 이 기준 안에서 어떻게 편제를 하고 또 시설은 어떻게 변화돼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찬반 논란 진영 논리로 이렇게 되고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이 희석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 개인 경험상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나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탈시설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누가 제일 잘하냐?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죠. 최중증 장애인 돌봄 서비스, 도전적 행동. 이 부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냐? 저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시설을 고수하려는 그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복지 욕구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볼 때는 시설 폐쇄 이런 식으로 가서는 부응을 못 합니다. 시설을 어떻게 거기에 전문화시키고 고도화시켜서 지역 우리 국가사회 훌륭한 자원으로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하나 잘못했다고 없애고 새로 돈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국가에 돈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국가 책임성도 희박하고 하여튼 이런 전제를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릉 애지람의 엄삼룡입니다. 좀 이따 왜 이러죠?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좀 이따가 일단 저희 애지람 먼저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여수 동행 빌리지, 부산 라운드리 이렇게 소개가 될 것입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저희가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하여튼 현장에서 수고하시고 정말 투신하시는 우리 시설장님들 앞에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애지람만의 이야기니까 또 우리 여수 동행빌리지 그리고 부산 라운드리 이렇게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 시설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지람은 기존 집단 거주 시설에서 다양화, 개별화, 그리고 보통의 삶으로 지역사회 분산을 시도를 했고요. 그게 지금은 좀 정착이 됐습니다. 정착이 되고 또 기존 시설은 최중증 장애인과 도전적 행동, 고령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 복합 시설로 1인 1실화하는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편된 시설 변환의 사례이고요. 그리고 여수 동행빌리지하고 부산 라운드리는 애초에 시작부터 지역사회 분산형 시설로 지역사회 밀착,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예 시작부터 그렇게 태생적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작부터가 그렇게 돼 있고요. 제가 생각하는 시설의 기준은 내가 살고 싶은 시설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시설, 권하고 싶은 시설, 그리고 당당한 시설입니다. 우선 영상 보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분
생활할 수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자기 맘대로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우여곡절 파란만장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사람은 다 살기 마련이더라고요. 적응해서 살기 마련이고, 우리 과장이 그 진압력이 없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방향 감각이 정말 없어요. 어디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자기 자리폼에서 카페까지 한 3km 정도가 되는데 거기를 걸어왔더라고요. 우리 과장한테 물어봤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과장이 하는 말이, 원장님, 간절함을 자극하면 됩니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장애 정도와 기능에 맞게 우리가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인들도 장애인이기 전에 한 인간이고, 우리 형제 자매이고, 똑같은 걸 다 느끼고 있고 원하고 바라고. 저희 지금 홈을 보시게 되면 11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 홈 하나가 작년에 2개월 리모델 공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애지람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공사하는 동안. 그런데 안 들어온대요. 안 들어오고 본인들이 돈을 객출을 해가지고 원룸에 있다가 공사 다 끝나고 들어가고.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식구들이 보면 제일 듣기 싫은 게 애지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중에 도벽이 아주 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 과장이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러면 애지람 들어간다 그랬더니 맨발로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강릉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았어요. 그만큼 인간에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이런 걸 느끼고, 저는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집단성, 획일성, 폐쇄성, 선택 불가능성, 몰개성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개별화, 다양화, 특성화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럴 때에만이 부흥을 하고 있고, 저희가 우리 원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이 많으시죠. 지금도 고생하셨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닥치기 전에 10개 홈을 만들었고, 코로나 닥치면서 그래도 어려운 거예요. 특히 애지람 본 시설이. 그리고 시청에서도, 강릉시청에서도 자립홈이나 독립홈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애지람 본 시설만 감염 취약 시설이니까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우리 식구들이 일자리도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 잃어가지고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래 이 기회에 원천적인 거리두기를 하자, 1인 1실로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자립홈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다 1인 1실로 이렇게 편제가 됐죠. 그리고 일자리 잃으니까 직무훈련장 카페를 강릉 시내 중심에다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강릉역에서 가깝거든요. 거기에다가 해서 한 6명을 취업을 그쪽으로 시켰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못 다니게 된 식구들. 그래서 저희는 코로나이지만 비교적 그래도 수월하게 지냈고요. 5명이 방 하나 쓰던 거에 혼자 쓰고 있거든요, 지금은. 애지람 본 시설이.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렇다고 다 자립해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머무르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애지람도, 저도 한 2달 전에 여기 한번 들이받쳤거든요. 다행히 이쪽 들이받쳐가지고 다행이었죠. 여기 들이받쳤으면 함몰돼가지고 지금도 병원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도전적 행동 장애인들, 또 고령, 우리 식구들이 조기 노화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즈람은 정말 의료 복합 시설로 특성화 두 가지 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탈시설 찬반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우리 시설들을 특성화시키자. 각자의 장점을 고도화시키자. 전문화시키자. 그리고 국가사회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 우리 24시간 돌봄 체계를 가지고 있다. 국민 여망에 부응할 수 있다.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하고 이 탈시설 이슈 안에서 저희가 방어 논리나 진영 논리로 빠지지 말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어떤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다라고 보고 그 지점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분명히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시설,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최중증 돌봄 서비스, 지금 역량과 설비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만큼 잘할 데가 없어요. 이거는 저희도 IL 센터나 DPI, 또 저는 이제 인권, 강원도 인권위원이기 때문에 전차위원도 다 들어와 있거든요. 교수님들 들어오고 그러는데 대화를 합니다. 소통을 하고 그러는데 저도 초창기에는 퇴소 독립을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퇴소하면 우리가 다 돌봐야 돼요. 또 사후 관리를 다 해야 되고 시청에서 동사무소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청에서 애질하면서 다 해라 그냥. 애질하면서 하는 게 제일 낫고, 그리고 또 IL 센터도 제가 보내봤는데 IL 센터 원장이, 제가 천주교 수사거든요. 우리 신자인데 수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수사님이 탈시설 더 잘해요. 여기 보내지 마세요. 발달장애인들 인지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체장애인들한테 이용당하고, 그리고 공백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프로그램도 없어요. 지역사회 돌봄도 안 돼요. 그냥 저희가 하는 게 최고 잘하고요. 그리고 시청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조직도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복지과가 있습니다. 뭐 장애인 복지관에나 있어야 될 지역복지과가 있고, 자립지원팀은 이제 원내 생활하는 우리 중증, 고령, 도전적 행동 장애인들인데, 자립이라는 게 꼭 지역사회로 나가서 따로 살고 이게 아니라 일상 안에서 선택권, 결정권, 그리고 또 개별화, 다양화를 존중해 주는 게 저는 자립이라고 생각이 돼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지역복지과는 제가 왜 지역복지과로 했냐면, 이제는 시설이 시설만의 복지가 아니라 지역과 시설을 아울러야 된다. 그리고 제가 이게 좀 여건이 성숙되면 시청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인력과 기능 보강을 지원해달라. 대신에 우리가 지역사회 제가 사각지대 복지를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작년에 발달장애인 동반자살 사건이 거의 20건이 넘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올해도 얼마나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긴급 돌봄 서비스 하겠다. 우리 애질한 본시설이. 저는 선제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슈를 선점해야지, 뭐 승리하지, 뭐 이슈 딱 한 다음에 쫓아가고 막 안 돼, 막 이게 아니라 우리가 용기 있게 국가사회의 아픔, 국민의 아픔을 우리가 보듬어 안겠다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도를 이렇게 했고요. 우리 애절함에서 그 지역사회 그 카페까지 거리가 11km입니다. 그래서 저 C자가 카페거든요. C자가 카페고 저 빨간 글씨 있잖아요. 저게 바로 우리 자립홈, 독립홈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장애인들이 5명. 본인들이 계약하고 관리비 내고 혼자 살고 있어요. 혼자 살고 있고 2명에서 3명, 4명. 저희가 재작년에 이사만 18번 했습니다. 18번. 이게 단순하게 물리적 공간만 옮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 가지 의료, 영양, 지역사회의 관계 이런 것들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취미, 여가, 종교생활 이거 토탈 서비스 누가 해요? 시설뿐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좀 주제 넘은 얘기 같지만 우리 기후위기, 생태 위기에 대해서도 시설이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를 강릉 유일의 친환경 제로 웨이스트, 쓰레기 무배출 카페, 되게 조그맣거든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강릉에 600여 개가 되는데 제로 웨이스트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만이 할 수 있고 오히려 사회적 역할 가치화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을 선도해 나간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케어팜까지 어떻게 하게 됐습니다. 재작년에 자산관리공사에서 땅 줄 테니까 좀 해봐라 해가지고 농사지면 직원들이 고생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카페하고 이거하고 올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기후 문제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지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구에 존망이 걸려있는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농장을 퍼머컬처, 지속가능한 생태 농장으로 하는데 지역의 생태 협동조합하고 저희가 조인을 했습니다. 조인을 해서 이걸 좀 디자인해 나가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좀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릉역에서 우리 카페까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장애인들이 기후위기 문제에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이건 온전한 영상 자립과 보시고요. 행복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방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진정한 탈시설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을 정호선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강원도 강릉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에지람에서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사회 속으로 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에지람은 이미 장애인의 탈시설의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삶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가능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실증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장애이지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가 아니거든요. 장애인은 물론 누구나 다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 어떤 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곳은 총 40명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했던 시설입니다. 현재는 16명만이 살고 있습니다. 24명의 시설 식구들은 강릉 시내로 나가 자립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식구들 복장이나 이런 거 출근 전에 확인해주고 일상적인 생활 지원하죠. 다들 이제 자립홈 사신이 꽤 돼서 잘들 하고 계세요. 1인 가구에서 4인 가구까지 다양합니다. 자립을 실천한 식구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혼자 있으면 조용하고 저 높은 데들 아파트들도 거기 하늘도 막 보이니까 그림이 얼마나 좋은지. 강릉 시내로 나간 식구들은 모두 지역 주민으로 전입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있습니다. 에지람은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식구들의 자립 지원을 위해 카페 푸코를 시내 중심가에 열어 취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돈도 아니고 심심하지도 않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좋아요. 거주시설에서 먼저 시작된 탈시설의 노력, 그 결과는 자립한 식구들의 기쁨,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지원을 해야 하는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가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남들이 시설인데 탈시설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게임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고요. 제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역사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